자, 봐요. 우리 188쪽. 제일 밑에 02번. 개발임이 허가 대상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 1번 허가 대상에 한번 네모 딱 엮고 건물 토토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 개발임입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 밑줄 한번 그어요.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밑줄 쫙 긋고 이자가 개발임의 허가권자. 자, 이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크게 딱 쳐요. 무지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놓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임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가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지?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로 내면서 개발행위를 해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지네들이 하니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편하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온 사례도 있어요. 경미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하나여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경미하든지 안 경미하든지 간에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 하나 잡고 자, 건물 토토토 잡아갈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밑줄 건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오른쪽 위에 가요. 기억년 읽어보는 거 아닙니다. 2번에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그어놓고 건물 토토토에서 토에 해당이 되는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토지 형질 변경 이거죠. 밑줄 그어놓고 토에 동그라미.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 절토, 성토, 정지 포장입니다. 밑줄 긋고 절토는 땅을 깎아내는 거, 성토는 쌓는 거, 더덥게 하는 거, 정지는 평평하게 고르는 거, 그 다음에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 아스콘 포장해서 바르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게 메이크업을 너무 심하게 하면 얼굴에 형질 변경을 너무 심하게 해주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남편분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키메라처럼 하고 있으면 옆집을 갖다 초인종을 눌러버려. 다른 데서는 빵빵 터져. 안 웃으려면 말아요. 자, 포장되는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하고 공유수면 매립 밑줄 그어놓고 방중 메꿔 뿌리는 거 있죠? 자,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요것도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된다.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자, 가로 열고 경작을 위한 경우 밑줄 긋고 토지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라는 말 나오죠? 밑줄 그었습니다. 그거 별표 한번 쳐봅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한다 하면은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지, 안 받는다. 그거 아니고 이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할 때 허가 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밑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작업을 해 들어가죠. 황토를 갖다가 이렇게 뿌린다는 거나 해서 정지 작업을 한다는 거나 양수 시설을 설치, 양수장 설치, 뭐 배수장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이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경우의 형질 변경을 말하는데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는 건 자, 그러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러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1, 2, 3번 나오죠? 1, 2, 3번 묶어요. 이건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건 받는다. 이걸 제외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이 뜻이니까 1, 2, 3은 받는다. 묶어놓고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놔야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닌데 1, 2, 3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말 이해해요? 네. 복잡합니다. 복잡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내가 하자는 것만 해. 밑줄 긋고 막 1번도 밑줄 긋고 2번도 밑줄 긋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라니까. 그렇게 해서 안다면 내가 100번이나 그렇게 하라 그래. 이게 공부 아니라니까. 그게 공부가 아니오.
공부라는 건 내가 조금 이 시간 수업 들고 알고 있는 게 알 것 같은 게 몇 가지나 나오는가 이걸 체크하는 거야. 이게 공부야. 막 밑줄 긋는다고 공부 아니라니까. 딱 오늘 3가지 했는데 3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알겠다 하면 공부한 거야 이게. 근데 3가지가 다 모르겠다 그냥 밑줄만 긋었다 공부 안 한 거라고. 내 설명을 잘 듣고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내가 체킹할 거니까 내가 하자니까. 자, 1, 2, 3번 중에서 3번 별표 딱 치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면 경작을 위한 이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대를 막 전으로 한다는 거나 뭐 이렇게 답으로 한다는 거나 뭐 이런 거 잡종지를. 그런데 가로 열고 또 나와요.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네. 그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또 안 받는 거예요.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참 중요한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이거 봐요. 자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가요. 다시 여기 한번 봐요. 정리할 거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 형질 변경 있잖아요. 이건 개발인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는다. 허가 받는다. 그런데 경작을 위한 이 토지 형질 변경이 들어가요.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에 들어가면 요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안 받는다. 그런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것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아야 돼. 그런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중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것 중에서 전답 사이 변경이야. 사이 변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안 받는다. 이 내용이야 지금. 복잡하다니까. 복잡해.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자 좋아.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나오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다른 건 놓아두고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면 허가 받는다. 전답 사이 변경이 나오면 허가 안 받는다. 요 정도만 이렇게 잡아. 편하게.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1번 인접토지 관계 물대는 걸 얘기합니다.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2번 재활용 골재, 사업상 폐토양, 무기성 원이 이렇게 나오지? 원이가 썩은 진흙 땅을 얘기해. 우리 시궁창 보면 삽질 한번 해보면 그게 썩은 진흙 땅이 있잖아요. 냄새도 쾌쾌하게 나고 그죠? 이런 것들은 원이라 그래. 원이. 자, 원이 등 수질 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땅을 쌓는 경우, 성토하는 경우 이런 경우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3번만 알아주면 되고 토석 채취 밑줄 그어놓고 토에 동그라미 칩니다. 토석 채취는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예요. 자, 우리 소양강변에 가가지고 몽돌을 갖다가 이렇게 5트럭분을 실어와가지고 돌집을 지으려고 그래. 뭐 3트럭분을 실어서 개발행위예요. 이거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나지도 않지만은 그거 하다 걸리면 이 돌팔매질 당해요. 돌멩이 두드려 맞 죽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만 밑줄 한번 그어봐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해서 토석 채취가 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옳지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절토하면서 땅을 깎아내면서 토지 형질 변경이잖아요. 절토. 그제? 토지 형질 변경 쪽에서 여기 쪽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절토하면서. 그러면 절토하다 보니까 이 토사가 다시 채취되네. 그러면 이거 토석 채취니까 토석 채취변에서 또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안 받는다. 내용 돼요? 네. 그 내용. 4번 토지 분할 밑줄 긋고 토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기업번 봐요. 기업번은
시골에서 받아 적어요. 기업번호는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써놓습니다.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죠.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시골 이렇게 써놔야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지멋대로 행하는 토지 분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토지를 분할하려고 그래요. 시골에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런데 이거 봐요. 가변현자의 땅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땅 위에다가 자기만 좀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냈습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토지가 분할되잖아. 받을 거냐 하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도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분할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멋대로 할 때만 허가 대상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잡으러 온다. 주무시는 분. 나 한 말 잡아가더라도 안 말릴 거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과 디귿번. 니은번과 디귿번 안 잡혀간다고 묶어놓고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라고 써놓습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죠. 자, 니은번에 보면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표현 나와요. 저쪽 끝에 밑줄 그어놓고 쭉 밑줄 그어요.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입니다. 미만으로 토지 분할 밑줄 그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해요. 자, 이게 건축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험 문제 24입니까? 그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냐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 토지거래 어디서 나온 거니? 수건 가지고 운동해요? 이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 보면 우리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죠.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고 이 내용 있죠? 이 내용하고 크로스가 된다니까. 파리에 가면 쭉쭉빵빵하고요. 이 내용하고 180, 200, 660, 190 이렇게 나오죠? 주상 공록 기타. 이 건축법에 보면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왜? 이 대지로 분할해봤자 뭐하냐 이 말이야.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서 뭐하게? 건축물도 못 지으려면서.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꼭 하겠다면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대지 분할 제한 면적하고 이 내용하고 토지거래 허가 파트 기준 면적하고 내용이 막 크로스 되는데 24인가요? 이게 두 문제가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은 이렇게 잡아야 돼. 커플 있잖아요. 커플이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니까. 큰 커플, 작은 커플에서 이렇게 커플이 두 쌍이 나와. 두 쌍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잡아갈 거예요. 이렇게 CC가 두 번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커플이 두 쌍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남자 1호, 여자 3호. 남자 2호와 여자 4호. 나머지는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거든.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해를 못 해버려. 안 이어져 버려. 자, CC가 두 번 이렇게 갈 겁니다. CC가 두 번. 60 커플이 한 쌍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0 커플이 한 쌍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상, 공로, 기타로 갈 겁니다. 이렇게. 따르세요. CC가 두 번. 커플이 두 쌍. 60, 150, 200. CC가 두 번. 커플이 두 쌍. 자, 동그라미 디귿번 갑시다.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 토지분할. 자, 너비 5m 이하로 토지분할 미칠 거예요. 5m 이하야, 이상이야? 이하로 해가지고 뭐하게, 뭐 2m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하게 분할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봅시다.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미출 해야죠. 건물 토토에서 물에 해당이 됩니다. 물건 쌓아놓기, 물건은 적지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골인데 밑줄 그는 거 시골이라고 써놓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나요? 농림지역이 빠짐. 농림지역 써놓고 X. 농림지역은 농기구나 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야적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인데, 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밑줄 걸었죠. 그러니까 울타리 치고서 일단 물건을 적재해 놓으라는 얘기죠.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에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 토토토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자, 그 밑에 변경 경우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겠죠? 다만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 1번에 보면 동그라미 기역번부터 미음번까지 나오죠. 묶어놓고 별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묶어놓고 별표. 잘 나와. 별표 쳤어요? 요건 통지사항입니다. 통지사항. 거기다가 통지사항이라고 써놔야 되지. 통지사항이야. 해놓고 통지하는 거야. 이건 해놓고 통지. 자, 그러면 그 밑에 통지라는 말이 동그라미 2번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통지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위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년, 디귿, 리을, 미음 해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 밑줄 거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일 끝에 통지해야 한다. 밑줄 거요. 자,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경미한 사항을, 위에 있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야, 하고자 하는 때야. 그렇지. 해놓고서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때는 밑줄 그어놓고, 해놓고서 이런 내용입니다. 해놓고서 통지해야 한다. 자, 잠깐만. 지금부터 이 통지사항이 기역번부터 시작해서 미음번까지 쭉 나오죠? 이건 지금 해놓고 통지하자 이 말이지?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 등을 갖다가 하고자 하려는 자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랬어. OX. 이거 신고사항 아니야. 해놓고 통지야. 내용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면, 개발행위 허가편에서는 건물 토토토 할 때는 허가받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경미한 것들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 신고사항이 없어. 우리 건축법은 건축 허가사항이 있고 경미한 건 신고사항,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근데 이건 신고사항이 없어. 개발행위 허가편에는. 허가받든지 아니면 그냥 하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했을 때도 통지를 해야 되는 사유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거 외워주셔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거 해놓고 허가받자 또는 이거 해놓고 신고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해놓고 통지해야 돼. 자, 지금 가보겠습니다. 기역번 봐요. 사학기간 단축 밑줄 긋고 단축해서 단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사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요. 단축하는 게 아니고 사학기간을 갖다가 더 늘리겠다 확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거야? 또 허가받아야지. 개발행위 허가. 이게 단축할 때만 해놓고 통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 밑줄 그어요. 5% 범위 안에서 축소 밑줄 그어놓고 5%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5% 범위 안에서 확대할 때는 어떻게 될까? 허가받아야지. 허가받아야지. 그지? 축소할 때만 해놓고 통지하자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밑에 불가피하게 변경 밑줄 그어놓고 불에 동그라미 쳐야 되지. 자, 리을번을 보면 두 번째 줄 봐요. 허용되는 오차 반영 밑줄 그어요.
허자 동그라미 쳐요. 이거 건축법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허용오차 반영. 예. 허용오차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전부 다 위반 건축물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허용오차가 웬만큼 요건 좀 허용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1%, 뭐 2%, 3% 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이제 건축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허용되는 오차 반영 밑줄 그어놓고 허에 동그라미 치고 다른 건 뭐 위에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체킹하는 부분만 좀 해줘요. 자, 미음본을 보면 가로 안에 작은 것이 허가 신고 사항 중 변경된 것으로서 사용 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이 말 나오죠? 네.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일괄하여 신고 밑줄 두 줄 그어놓고 할 수 있는 변경 밑줄 그어요. 이것도 일괄 신고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일괄 신고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연속성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건축주를 갖다가 조금 보호하자 하는 취지의 조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건축법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괄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일괄의 신고 밑줄 두 줄 긋자 그랬죠? 그래서 일괄에 동그라미 쳐요. 자, 이거 제가 첫 글자를 갖다가 동그라미 한번 신 부분을 첫 글자로 해서 읽어보면 단오 불허 일괄 이렇게 됩니다. 단오 불허 일괄 통지하자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단오 불허 일괄 통지 단오 불허 일괄 통지 사항 단오 불허 일괄 통지하자 단오 불허 일괄 통지하자 단축 사업기간 단축 단오 불허 5% 범위 안에서 축소 단오 불허 불가피하게 변경 단오 불허 허용오차 반영 단오 불허 일괄 통지 일괄 신고 단오 불허 일괄 신고 통지사항 해놓고 통지하자. 자, 이게 통지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삼순환에서 갈 겁니다. 양가로 3번. 개발행위 허가 제외사항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양가로 3번 갔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제외사항이니까. 그냥 하는 거다. 그러면 꼭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 써놓고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떠. 이래 뜨면 틀려요. 신고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에 갖고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래도 불구하고 이 말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자, 밑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 지금부터 나옵니다. 다만 아래 일에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밑줄 거 1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서 신고해야 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밑에 1번을 보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가로 열고 1개월 내 신고라고 써놔요. 해놓고 1개월 내 신고입니다. 따라서 이건 신고사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미가 강하다? 통지 의미가 강하다. 이것도 통지 의미가 강합니다. 하기 전에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해놓고 신고거든요.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서만 1개월 신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통지 의미가 강하다는 것만 이해해주고 자, 2번 갑니다. 2번에 보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와요. 밑줄 그어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나왔어요. 밑줄 그어놓고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딱 써요. 신고 대상 건축물. 자,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써놓고 개축, 증축, 재축에 밑줄 그어놓고 신축 써놓고 X. 신축해버리면 안 됩니다. 신축해버리면 안 됩니다. 건축법으로 가니까 신축하면 안 돼요. 개축, 증축, 재축. 그러니까 경미한 이 건축물에 있어서 경미한 행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할 수 있다. 자, 3번에 보니까 제일 그때 경미한 행위로 끝나죠? 경미한 행위 네모 엮어놓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191쪽. 자, 지금부터가 경미한 행위죠. 에? 자, 오른쪽에 191쪽에 암이 처리된 부분이 있죠? 이게 경미한 행위인데 그 위에다가 써놔요.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행위를 써놓고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안 틀린다고. 신고 내용 없다니까. 물론 응급조치에서는 뭐 1개월 내 신고라는 게 있긴 했지만.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 2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만 공부해 주시고 시험장 가요. 더 이상 볼 거 없고. 자, 다목에 보면
2번 공작물에 설치해서 다목 찾았어요? 다목에 별표 하나 딱 치고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밑줄 자연환경 보전지역 빠져요? 여기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네모였고요. 시골에서 못자리 하면서 이거 개발행 허가받으라고 하면 못자리 못해지 어떻게 하냐고. 자, 그런 거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그런데 가로 열고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 육상어류 양식장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허가 대상이에요. 이거. 육상어류 양식장은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용도 변경까지 들어가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토지 형질 변경. 자, 3번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토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봐요. 토에 동그라미 치고. 자, 감옥의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 밑줄 한번 그어요. 자, 50cm 이내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무릎 높이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릎 높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자, 무릎 높이로 절토, 성토, 정지입니다. 밑줄 그어요. 절토, 성토, 정지를 갖다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다? 토지 형질 변경. 자, 그러면서 가로 열고 포장지에 밑줄 긋고 포장 밑줄 그어요. 허가 대상이라고 써야지. 포장은 무릎 높이 이내로서 포장을 한다 하더라. 아스팔트 포장, 아스콘 포장이 있죠? 이런 것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허가 대상이에요. 뭐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보고. 자, 나목을 봐요. 나목 안 읽어봐도 좋아요. 제가 체킹하는 것만 한번 여기서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그냥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까지만 밑줄 그어요. 200평이죠.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200평 이내에서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고 토지 형질 변경을 해 들어간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밑줄만 그어요. 자, 다목을 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밑줄 그어놓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은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라목을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밑줄 그어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한다 하면은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밑에 토속 채취 한번 밑줄 그어놓고. 자, 토속 채취 편 잘 보세요. 뭐 조금만 한번 차이점만 잡아가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요. 공부할 건 없는데 토속 채취 편을 보니까 25제곱미터, 50세제곱미터 면적, 부피 막 이렇게 나오죠. 채취 면적 나와요?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게 감옥에서 보면 2개 나오죠. 그래요? 숫자가 2개 나오지. 밑에 나목도 2개 나오죠. 자, 그런데 차이점을 보자고. 자, 재료의 2번 공작물의 설치 쪽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공작물의 설치 쪽으로 올라가면 감옥을 보니까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측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숫자가 몇 번 나와요? 3번. 그 다음에 토속 채취는 숫자가 2번. 그러면 토속 채취에 없는 게 하나가 있네. 뭐가 없어? 공작물의 설치에 있는 건 지금 토속 채취, 토속 채취 없는 게 무게가 없죠? 거기다 써놔야 돼. 토속 채취에 가로 열고 무게 없다. 무게 톤 이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돌멩이 무게 달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여기 무게 없다 써놔야 돼. 토속 채취에 무게 없다 써놓고 집에서 한번 보는데 이게 뭔 말인가? 뭔 무게가 없다는 얘기인가? 무게 톤이 없어 여기에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 토속 채취편에서 무게가 들어가 버리면 틀리는 거야. 무게 뭐 50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토지 분할 밑줄 그어놓고 토에 동그라미 치고. 자, 감옥에 보면은 사도법에 의한 사두개서로가 밑줄. 토지 분할하는 경우에. 자, 나목의 공공용지 공용지 밑줄 긋고. 다목의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된다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밑줄 그어놓습니다. 우리 이제 보존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는데 일반 재산은 잡종지락 해가지고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시라도 매각이 가능한 이러한 이 재산입니다. 국공유 재산 중에서. 그런데 보존재산은 아예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이니까 아예 매각 대상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말이죠. 우리 뭐 경찰서다, 뭐 여기에 나 있는 철안시 도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돈이 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지구대다, 뭐 해서 팥줄소다, 무슨 놈의 동사무소다. 이게 돈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용도가 폐지되면 매각 대상이 돼요.
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더 이상 이 기능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야. 이 도시용, 이게 도로 용도로 안 쓰겠다는 거지. 이걸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는 거야. 현대건설한테 매각 가능합니다. 용도가 폐지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 취지는 뭐냐면, 행정재산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관용적으로 용도 폐지된다는 말이 딱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없어버리면 그 내용 자체가 틀리는 말이라고. 행정재산 딱 나오면 용도 폐지된다 이 말이 관용적으로 걸려줘야만 매각 대상이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은 체킹만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192쪽 보면 라목을 보니까 지형도면 고시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서 토지가 분할된다. 자, 마목을 보면은 너비 5m로 이미 분할된 토지, 쓸모없는 땅이죠. 이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부분만. 자,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할 때는 뭐 이게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자, 그 밑에 한번 들어가 보죠. 개발행 허가 절차 등 제2절 나와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한번 쫙 그어놓고. 자, 오른쪽 갑니다. 193쪽 가요. 자, 거기에 개발행 허가 절차, 계획서 제출 이렇게 나오죠? 자, 계획서 제출해서 계획서란 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자,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동그라미 2번. 유해 방지 밑줄 동그라미 3번. 환경오염 방지 밑줄 동그라미 4번. 경관 조경 밑줄 동그라미 5번. 등에 관한 계획서죠? 계획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동그라미 쳐요. 개발행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뭐 별표 칠 건 없는데 이거예요. 이거 다 설명했어요. 신청서하고 이 계획서를 이런 계획서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자. 한꺼번에 제출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에 별표 쳐요. 동그라미 2번 별표 치면, 자, 개발밀도,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네모 엮어 놓습니다. 이 안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동그라미 2번. 여기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잠깐만 갑니다. 잠깐만 가요. 자, 여기 한번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이 두 가지 거를 제출을 안 해요.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여기에서 그래. 왜 그렇게 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 못하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아니면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하겠다. 이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바꾸면 틀린다고. 내용 됐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 잡아주고. 자, 3번은 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라는 말이 나와주죠? 의견 청취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제가 안 한 부분은 제가 삼순환에서 보완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체킹을 하고 갈 거니까 지금 놓아두세요. 안 하는 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개발행위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가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도시군수인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객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자,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그어야죠. 도시군객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기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별표예요. 이거요. 이 내용이죠. 자, 여기 시행자가 여기에서 도시군객사업을 한대요. 이런 자가 있다면 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자. 도시군객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주민의 의견을 듣자 해버리면 안 돼요. 자, 처분기간에 동그라미 한번 치고 양가로 3번.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가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15일입니다. 15일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어요. 그죠? 15일에 동그라미 치고. 자, 거기에 보니까 가로 열고 작은 것이 보면 거기에 바로 밑에 줄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는 말로 끝나죠? 작은 것이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심의나 협의기간이 포함되는 거요? 아니면 제외되는 거요? 제외된다. 자, 그 부분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처분통지 갑니다. 처분통지. 밑줄 그어놓고 처분통지 밑줄. 서면으로 알려야 되겠죠? 놓아두고 뭐 특별히 중요한 거 놓고 조건부 허가. 자, 양가로 5번에 조건부 허가. 네모 엮어놓고 별표 쳐요. 조건을, 개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내용이지 건축 허가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장 군수는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네 번째 줄 들어갔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자, 기반시설 설치 밑줄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위해 방지 밑줄 환경오염 방지 밑줄 경관 적용 밑줄고요. 이것을 조건으로. 자, 여기서부터 밑줄 두 줄 맨 끝줄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밑줄 두 줄 발표칩니다. 시험 문제는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없다라고 뜬다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94쪽 가겠습니다. 194쪽에 이행보증금 등에서 예치, 사유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에 암이 처리된 부분을 봅니다. 위에 거는 읽을 필요도 없고 1, 2, 3, 4, 5 나와요. 자, 묶어놓고 별표 크게 쳐놓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라고 써놔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자,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라고 써놨어요. 자, 이거 갈 거예요, 이거. 자,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서 이행보증금 2부터 갈 겁니다. 이기붕이가 마라톤을 갔다가 신발 벗고 해, 겨울철에도. 그러니까 팔이 차죠. 이기붕 8차조로 갈 겁니다. 기붕이 8차조 이렇게 갈 거예요. 따라서요. 이기붕 8차조. 이기붕 8차조.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이기붕 8차조.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이기붕 8차조. 자, 거기 봐요.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막 이렇게 갈 거예요. 자, 1코를 봐요. 다른 거 안 읽어봐도 좋고 세 번째 줄 보세요. 끝나는 말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밑줄 그어놓고 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2번을 보면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입니다. 인근 토지 붕괴 밑줄 그어요. 붕괴 동그라미 칩니다. 인근의 건축물, 공작물 손괴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만 그어요. 토지, 건축물 등이 붕괴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토석 발파 밑줄 그어놓고 발에 동그라미 칩니다. 낙성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근 지역에 피해 발생 우려 밑줄 그어요. 자, 4번 갑니다. 차량 통행 밑줄 그어놓고 차에 동그라미 칩니다. 주변 환경오염될 우려가 있겠죠. 분진 날리니까 밑줄 그어요. 주변 환경오염될 우려. 자, 5번 갑니다. 자, 거기에 보면 비탈면의 조경이라는 표현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조에 동그라미 칩니다. 따르세요. 이기붕 발차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기반시설. 이기붕 발차죠. 토지 붕괴. 토석 발파. 차량 통행. 조경. 비탈면의 조경. 이기붕 발차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이기붕 발차죠. 자, 9번 문제 나오죠. 자, 9번 문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을 보면은 기반시설 밑줄 그어놓고 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2번에 토지붕괴 밑줄 그어놓고 붕에 동그라미 쳐요. 3번에 토석발파 밑줄 그어놓고 발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4번에 차량 통행 밑줄 그어놓고 차에 동그라미 치고, 5번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인 경우 해당 사항이 없죠?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원위치 갑니다. 자, 194쪽 니은번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와요. 아, 밑줄 그어놓고 자, 다만 다음을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A, B, C 묶어놓고 별표 칩니다. 이것 중요해요. A, B, C 묶어놓고. 자, 그걸 A, B, C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가 등의 공공단체로 잡아갈 겁니다. 국가 등 공공단체로 잡아갈 거예요. 국가 등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잘 봐요. 다음 중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자를 고르시오. 예치해야 되는 자를 고르시오. 이렇게 안 나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풀어 쓴단 말이야. 천안시가 응? 도로를 깠는데 도시공개사업 하면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땅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된다고 그랬어. 오해 없어요. 그래, 안 해. 충남개발공사가 뭐 신시까지 조성하면서 땅 건드린다는 거야.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적으로 보증받는 자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잡아주셔야 됩니다.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개발행위 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자, 이행보증금 예치 산정 및 예치 방법 보겠습니다. 예치 금액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거기에 보면은 예치 금액은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맨 앞에 예치 금액은 밑줄 그어놓고 기반 시설의 설치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자, 네 번째 줄 갑니다.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이런 표현 나와요? 네. 밑줄 그어놓고 총 공사비 20% 이내 이거 네모 엮어야 돼요. 아무튼 비용 산정은 그런 것들에 고려해서 산정을 하되 총 공사비 얼마? 20% 이내에서 합니다. 이내가 되도록 한다. 되도록 하고까지만 밑줄 그었습니다.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읽는 거 아니고. 자, 오른쪽에 납입 방법에 동그라미 쳐요. 자,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밑줄 그어놓고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원칙 이행보증금은 뭘로 해야 돼? 예치를 해야 돼? 현금으로 해야 돼.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국계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률을 국계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 각호의 보증서 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증서에 동그라미 칩니다. 또는 광산 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입니다. 이행보증서에 동그라미 치고 자, 보증서와 이행보증서 연결해서 공적보증서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반드시 공적보증서 등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은 현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요. 공적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뜹니다. 공적보증서로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뜨면 틀려요. 자, 반환을 보면 중공사 받은 때 이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원상회복 명 나오죠?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이자가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이 도시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자,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밑줄거예요.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뭐 10채 짓는다고 해놓고 허가해 주니까 11채 지어버린 거예요. 11채. 이렇게 되면 원상회복 하도록 해야지. 자, 그럼 안 했어. 이렇게 되면 행정청에 있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원상회복 플러스 비용 청구. 이게 바로 행정대집행입니다. 밑에 행정대집행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이 경우 자, 여기에 이 경우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요. 자, 밑줄 그어요.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밑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이 별표입니다. 이행보증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이 원상회복하고 비용 청구를 갖다가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데 이때 돈이 들어갈 건데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도로 징수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에 그 정도 뭐 니은번은 놓아두고 자, 밑에 허가기준 가겠습니다. 자, 허가기준은 동그라미 딱 치고 허가기준에 동그라미 딱 쳐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아,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구나 라는 걸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196쪽 갑니다. 자, 196쪽 봤어요? 거기 용도지역별 규모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원칙에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의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기억번, 니은번 나와요? 별표 쳐놓습니다. 기억번, 니은번, 별표 치고 자, 기억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규모로 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 면적을 말하는데요.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하는데 다만 관리지역 네모였고 농림지역 네모였고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딱 두 군데 용도 지역이죠.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안에서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플러스 부르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관리지역 세 가지 다 그렇죠. 자,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이렇게 되어지죠. 자, 제일 끝줄 보세요. 다른 거 놔두고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표현 나와요? 조례 동그라미 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법령에 정하고 있는 면적 규모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이 조례로 따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대요. 법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딱 용도지역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지역 무슨 지역?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떴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1, 2, 3, 4 딱 묶어놓고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규모에 맞아야만 지금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걸 이렇게 잡을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야 할 겁니다. 그거 봐도 지금 안 외워져. 제가 외우는 대로 이걸로 외워야 돼요. 자, 우리 1만 제곱미터 미만짜리가 나옵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나오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나와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나오고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나옵니다.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나와요. 자,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만주상자라는 게 있어요. 만주상자를 갖다가 생산을 해요. 생산해가지고 만주상자 이런 거 있죠. 만주상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이게 있는데 만주 델리만주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1,000원짜리 만주 팔아 안 팔아? 안 판다니까. 가격대가 1,000원짜리 돈도 아니에요. 요즘에 대한민국 돈은. 만주 얼마부터 팔아? 휴게소 안 들려봤구나. 3,000원부터 팔아. 3,000원어치 델리만주 사면 몇 개 들어있어요? 뭔 10개나 들어있어. 10개 안 들어있다니까. 얼마 안 들어있어요. 6개인가? 몇 개 안 들어있어요. 마누라한테 안 뺏기려고 화장실 갔다 오자마자 사가지고 그냥 2개를 입에 넣어버렸더니 2,000장 벗겨져 버렸어. 뜨거워가지고. 하나 더 먹으려고 했다. 이거 4개밖에 없네요. 이게 4개밖에 안 주더라고. 3,000원이요? 만주 상자를 갖다가 이렇게 생산을 해. 그래가지고 만주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가 이 안에 집어넣어 버리냐면 3만원짜리 농국공을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농국공 해가지고 이게 구로 발음할 거야. 농국공이 여기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농국공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어디 보자 그래. 보자 그러지. 보자고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보자 이렇게 나오잖아. 어디 한번 보자. 보자. 이게 재미없어? 엄청 재미난 거예요. 잘 봐요. 만주 상자 생산에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생산 녹지입니다. 보전 녹지 지역만 세분이 돼요. 이렇게. 녹지 지역만. 그러면 녹지 지역은 개발행위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 한다 하면 또 틀리는 거지. 보전 녹지 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이게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게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도시지역 내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해야 된다. 땡이지. 공업지역에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는데. 보전 녹지 지역과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일단 저 따르세요. 만주 상자 생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만주 상자 생산. 3만원짜리 농국공. 보자. 만주 상자 생산. 생산해놓고 이 만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만주 생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몇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농국공 들어가 있지? 지나가는 사람이 봐 안 봐? 보자 이렇게 되어지죠? 잠깐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외우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외우는 게 그칠 게 아니고 개발행위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땅 건드릴 수 있다 그래서 OX 있잖아 여기에 있잖아 5천 제곱미터 미만을 일어난다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도 대청봉 이런 데 설악산에 한가운데도 뭐 대피소를 설치하자 뭐 하면서 땅 건드려 안 건드려? 케이블카 설치하자 건드리잖아. 다 건드릴 수 있다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다음 주에 들어가는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법을 들어가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야. 땅 건드리는 건 전국토 어디에서나 건드릴 수도 있어. 개발행위. 근데 신시가지 조성은 이런 데서 못하는 거야 이게. 그걸 잡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미만이 되면 국토기획법률의 개발행위 허가 쪽으로 오는데
이게 이상이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그건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도시개발 사업에 있지는. 응? 이제 그러니까 제가 도시개발법에 딱 들어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도 만주 상자 생산이 똑같이 나와. 3만 원짜리 농구공이. 그러면서 거기는 미만이 아니고 그렇지 이상이지. 센스 있어. 어떻게 안 배운 건 또 알고 또 눈치껏 또 배운 건 또 대답도 못하고 참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가봐. 만주 상자 생산 3만 원짜리 농가강 보자. 여기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가. 니은번. 자, 위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각각의 동그라미 치고 용도지역에 위치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동그라미 쳐요.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각각 간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요한 내용이다. 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가 이 땅이 있는데 갑이 이 땅 가지고 있다. 준주거지역이요. 준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준공업지역이지. 준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각각 가야 돼. 요건 주거지역이니까 여기서는 개발행위 규모가 얼마로 일어나야 돼? 1만이지. 여기 이 준주가 됐든지 전용주가 됐든지 일반주가 됐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또 몰랐어? 1만으로 가는 거야? 1만 내로부터. 준공업지역이요. 3만 이제 공업지역이니까 여기에 가는 거지. 전용이 됐든지 일반이 됐든지 준이 됐든지 3만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하자 이런데 각각 하자 적용받자. 예? 개발행위 규모를 자 그런 때 문제가 돼.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다만 똥골배기 치고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총면적이 밑줄 두 줄.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총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말에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걸쳐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의 총면적은 어떻게 되어질 거냐 하는 거야. 합해가지고 4만 제곱미터까지 갈 거냐. 아니 개발행위 규모가 이제 큰 거 이게 3만 있잖아요. 요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접 합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합해가지고 3만 규모가 큰 면적으로 가겠다는 거지. 자 예외 예외까지만 조금 한번 보고 제가 여기 좀 쉬겠습니다. 예외 봐요. 자 예외에 동그라미 딱 치고 예외라는 건 예외니까 개발행위 규모 만주 상자 생산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게 안 걸린다. 이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농어촌 정비 사업 첫 번째 줄 끝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 밑줄 자 제일 끝줄 세 번째 줄 끝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밑줄 보여. 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만주 상자 생산 이거 안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봐. 잡아가는데 거기 1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 획지 범위 안에서 이 말 나와요? 거기만 밑줄 거. 거기만 딱 밑줄 거. 나머지 안 읽어도 좋아. 읽는 거 아니야. 자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말 나오면 강력한 도시군 관리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만 이해해.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죠.